마켓 스탠바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그다음에 고은별앵커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입사원 전문위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은 어쨌든 동반 다 3대 지수가 상승하는 건 좀 드물고 확실히 요즘에 좀 분위기가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에 좀 주로 가는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계속 강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도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리는 종목에 좀 뚜렷한 모습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어제 상고하죠.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괜찮다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외국인 또 많이 팔았죠. 환율도 좋지 않았고 등등등 그렇게 딱히 탄핵 결의되고 난 이후에 탄핵 의결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기대감이 이렇게 실제 지수나 시장의 어떤 종목 상승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두 분 탑3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얘기인데 네. 국내 증시가 단기 매물 소화 구간에 좀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2,500포인트 전후 구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전후 구간이 매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딱 지금 위치죠. 그래서 12월 초에 저가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 투자자가 본절 매도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장기 방향성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눌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신규라든지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대형주를 보유하시면서 손실이 크다라고 한다면 뭐 매도 매수 반복하지 마시고 또 웬만하면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늦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형주는 이제 장기 홀딩 관점이고 뭐 중소형주를 진입하고자 하시면 눌림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은 BOJ 회의입니다. 금융정책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 주는 물론 FOMC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네, 일본의 BOJ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상승하면서 물가 목표치를 상회했고요. 3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1.2%로 수정되면서 속보치 0.9%를 상회했습니다.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번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엔캐리 추정 자금이 500조 엔 정도로 추정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청산 예상 자금이 32조 엔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화 상승 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BOJ에서 금리가 인상되는지 여부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중에서는 이제 의류주인데 이제 의류업체 같은 경우 사업 자체의 모멘텀은 물론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업체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익 가시성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K-패션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 확대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땡킴이라든지 마르디 같은 브랜드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수의 국내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안착해 있고요. K컬처의 흥행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휠라홀딩스 그리고 FNF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 확장 모멘텀이 있는 의류주를 현 시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국내 증시 이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장 섹터 내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드론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럭스는 무려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JC연도 지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산 드론 배제 수혜가 예상되고 앨런 머스크가 발언한 그 드론에 관련된 그 얘기도 지금 계속 유효한 지금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느닷없는 코오롱 그룹주의 무더기 급등입니다. 코오롱 그룹주가 뭐 구조조정 어떤 얘기가 나와서 간 줄 알았더니만 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 중, 고 인맥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뭐 분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업들이 가는데 매일매일 보면은 무슨 인맥 테마로 엮여가지고 특정 섹터가 막 오르는 지금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중고를 다 털어가지고 인맥을 어떻게든 엮여서 어떻게 그 시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이 인물이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인물들의 각 그 테마가 한 6, 7개 정도씩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막 4, 50개가 됩니다. 대선 테마의 인맥으로 얽힌 게. 그래서 이런 무더기 급등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쏟아지고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연말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삼양식품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70만 원을 넘어서서 71만 8천 원까지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해외 공장 건설 계획 소식이 나왔습니다. 농심은 그동안 해외 공장에서 주로 현지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 수출이 아니고 바로 공급을 한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했었는데 드디어 첫 번째 해외 공장으로 중국을 택했다는 이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급등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런지 80만 원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을런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예, 드론 관련주는 신의원도 여러 차례 만보스만 하시는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계속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그룹주 이제 정치 테마주도 이제 물이 이제 대장주에서 이제 그 주변으로 좀 이제 마무리돼가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이 아니라 이제 뭐 중학교까지 나올 정도면요. 삼양식품 또 요즘에 강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